ツです。T シャツ T です。シャツ、はいはい、結構シンプルなものですね。このワンポイント、これはシンプルで真っ黒にこれしかないんですけど、このワンポイントが気に入ります。日本のアイドルはあんまり好きじゃないから、そう韓国のアイドルが好きなんで、そう韓国の好きなアイドルが来てるからタイムです。かっこいいですよね、なんか韓国のファッションとか。 일본에서 라이터로도 활동하시고 인테리어 디자인도 하시고 이것저것 많이 하시고 한국 브랜드는 최초로 디자인해 주신 문화 대통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네, 일본으로 진출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뭘까요? 일본 진출은 그 원래 모회사 대표들의 꿈이기도 했고요. 그 아시아에서 스트릿 브랜드의 출발점은 다 이 우라라 하라주쿠 북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K 브랜드가 아니라 계속 스트릿 브랜드라는 인식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무조건 이쪽에는 매장을 하나 내야 된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매장을 냈기 때문에 일본 고객들한테 사랑받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네. 한 7대3에서 많을 때는 한 8대2가 일본 고객인데 적당한 수치라고 해요. 키로고라고 해서 여기저기에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예. 저희 기본 로고가 생각보다 일본에서 제일 인기 많아요. 그러게요.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는 아닌데 네, 또 이번에 봐서 좀 반응이 좋으면은 순천에다가 SIC도 좀 마련할 수 있는. 뭐 따로 이제 매장을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계산기 두들겨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스트리트 브랜드라면은 뭔가 날 것이 좀 강한 브랜드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것보다는 저희는 기본을 뭔가 충실하게 하면은 그게 스트리트 브랜드의 이미지까지 더해지면 더 강한 효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생산을 품질을 엄청 신경 쓰고 있어요. 일본은 반품 교환이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더욱더 고객이 살 때 품질을 꼼꼼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반품 교환이 안 되니까. 근데 저희는 그런 QC를 처음부터 엄청 꼼꼼하게 해왔기 때문에 컴플레인이 있다던가 그런 거는 진짜 여태까지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반품을 받아줘서 인기가 있었다가 아니라 반품을 안 받아주지만 그런 일이 네. 없도록 QC를 네. 관리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반품률이 1%도 안 됩니다. 저희가 일단 한국에서 넘어온 브랜드다 보니까 한국보다는 저희가 한 1.5배 정도 평균 비싸고요. 근데 저희가 워낙 한국에서 싸게 이제 생산을 하기 있기 때문에 1.5배 정도 올린다 해도 다른 일본 브랜드보다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은 가격대가 아닙니다. 또 일본 고객이 봤을 때 품질은 또 훨씬 좋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맞떨어져서 받아들여지고 좋은. 지금 이제 유럽 쪽에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하고 계약을 맺어서 전개를 할 것 같고 중국 쪽에도 매장이 하나 있고. 아, 매장이 중국에 있어요? 네, 중국에 있습니다. 상해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해외 매장 중에서는 여기 하라주쿠가 네. 제일. 역시 하라주쿠가 그래도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좀 어떤 거? 중국도 진짜 잘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이제 스트릿 브랜드의 중심지는 아무래도 이게 도쿄라는 게 강해서 아직 도쿄가 매출은 훨씬 더 잘 나고 있습니다. 글로벌을 다 합치면은 니네들이 지금 900억 정도. 네. 아, 그러면 글로벌 다 합쳐서 전체 매출이 900억 정도인데 네. 그 중에서 이제 한국 제외하고 한 200억 정도의 해외 매출 중에서 한 130억, 130억 정도 한다. 과장된 수치는 거의 네.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뭐 오차는 조금 있을 수 있겠죠. 예. 변우석 씨도 있었고요. 아, 네. 예. 오히려 일본 아이돌보다 한류 아이돌이 입으면은 여기서 반향이 확 옵니다.
그래요? 네, 세븐틴이라든가. 예. 네, 왜냐면 지금 워낙 일본의 한류 열풍이기 때문에 네. 저희 한국인 아이돌들이 입는 게 더 언론에도 노출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네, 요즘 일본이 그런 상황입니다. 굿즈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다 팔리고 예. 지금은 이런 티셔츠나 후디 도쿄라고 네. 붙어 있군요. 네. 오사카는 또 오사카 한정 오사카는 아이템이고요. 오사카다. 네. 근데 오사카는 특별히 또 아티스트하고 콜라보를 해서 그림을 같이 그리고 이게 2022는 이제 문을 열었던 네, 그때를 맞습니다. 기념하기 위한. 네. 일본이 그동안에 좀 브랜드들이 성장하지 못한 그 느낌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 후드다. 네. 되게 멋있는 브랜드고 네. 콜라보도 너무 많이 하니까 사실 한국 사람들 웬만하면 다 아는 브랜드잖아요. 네이버 후드가 매출이 더 크나요? 기네대표. 아마 이제는 저희가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10년 사이로 봤을 때 일본 브랜드가 새롭게 등장해서 크게 성장한 브랜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정도이고요. 아무래도 일본 브랜드는 지금 새로 등장했을 때 간단하게 얘기해서 붐업하기가 힘들지 않은가. 그 이유는 일본 지금 젊은 세대들이 뭔가 소비에 굉장히 위축돼 있기 때문에, 또 일본에서 당연히 브랜드를 하다 보면은 웬만해서는 기존 단가보다 싸게 만들기도 지금 힘들고 생산 단가도 많이 올라갔고, 그렇다 보면 당연히 소비자가 뒤따라줘야 되는데 이런 브랜드들은 20대가 축이 되는데 20대들이 아직까지 일본은 저성장 세대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저성장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출이 힘들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브랜드가 커지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저희 한국 브랜드들이 생산 단가도 훨씬 좋게 만들기도 하고 판매나 이런 홍보 자체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최근 10년간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브랜드들이 일본에서 이제 많이 반응을 얻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목표는 최종적으로 한국만큼 성장하는 거고요. 뭐 일본이 당연히 인구수도 더 많고 면적으로만 봤을 때도 훨씬 더 크고, 일본에서도 한국만큼의 매출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 네. 걸림돌이라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처음 진출했을 때보다 훨씬 더 이제 해외 브랜드들, 특히 한국 브랜드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이 잘 없기도 하거나 또 인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인재 찾기가 힘들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면 상시로 모집도 하나요? 네, 지금도 모집하고 있고요. 뭐 얼마든지 나와서 네, 뭐 이력서 넣고. 보내주시면 네, 저희에서 엄청 까다롭게 봅니다만 네,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시부야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힙함의 하나의 상징 같은 곳이잖아요. 도쿄 안에서도 패션이면 패션, 뭐 유흥이면 유흥, 뭐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아서 해외에서도 관광객들이 뭐 필수로 찾는 그런 곳인데, 이런 곳에 또 한국 브랜드가 진출을 했다라는 거가 상당히 그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요즘에는 시부야 스크램블보다도 더 각광받는 장소죠. 미야시타 파크라고 하는 시부야에 있는 핫플레이스입니다. 이곳에 한국 브랜드인 마땡킴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쪽으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남자 브랜드가 아닌 것 같은데? 여자 브랜드 같은데? 근데 뭐 누가 봐도 이거 김씨야. 어페럴만 있는 게 아니라 막 가방도 나오고. 이제 모자도 지금 이게 DP밖에 없고 재고가 이건 이제 파는 게 아니에요? 다 소진이 돼가지고. SNS で見て、インスタで見て、おしゃれだなと思いました。有名人がつけてたので可愛いなと思って。
基本レジ入ってたんですけど、レジに入ってるお客様はもう大体あやっと日本にできたんですねっていう感じで、もうずっと待ち望んでいた方が多かったかなと思います。 그러니까 무신사에서 총판을 하고 있다고. 마땡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서울이라고 붙은 그런 이런 택 같은 거는 사실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메이드 인 코리아? 무신사 재팬이라고 딱 돼 있네. 원산지가 한국이네. 미야시타 파크 내에 한 달 매출 뭐 좀 알려진 뭐 예를 들면 엔드 원더 뭐 이런 네. 브랜드들이 근데 이게 좀 컨피덴셜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거의 그런 브랜드들의 일을 한 달 매출 정도 수준 이상. 그러니까 뭐 특정 브랜드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일본의 네. 유명 브랜드의 한 달 매출을 마땡킴이 일주일 만에 올렸다라는 설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무신사에서는 이 마땡킴의 어떤 글로벌 확장성을 어떤 점에서 찾으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스토어 운영을 하면서 일본 시장을 되게 주력하는 시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본 시장에서 글로벌 스토어에서 좀 압도적인 1위 브랜드가 마땡킴이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계속 데이터들을 봤을 때요. 그래서 매출이 워낙 잘 나오고 사실 그 차이가 다른 브랜드들 대비해서도 거의 2배 정도 막 차이가 날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를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 보여줬었기 때문에 마땡킴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특별히 일본 소비자들한테 마땡킴이라는 브랜드가 좀 사랑을 받는, 관심을 받는 이유는 뭔가요? 로고 플레이 그리고 이런 모티브 이런 것들이 잘 보이는 그런 상품들이 이제 일본 고객들한테 사랑을 받으셨던 것 같고 마땡킴도 동일하게 그런 눈에 띄는 어떤 요소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이 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희가 매장은 저희 5년 계약으로 되어 있고요. 5년 동안 15개 정도 매장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15개요. 네, 도쿄뿐만이 아니라 지역에도 진출을 하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